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든 미용실의 매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용재료 강 소장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페어의 원색을 활용한 파스텔 컬러의 표현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피스, 검정 피스와 흰머리 피스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흰머리에는 파스텔 컬러가 이런 정도까지 나온다는 걸 다 아시겠지만 과연 검정머리에서도 페어의 파스텔 컬러는 어느 정도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역시 이소희 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강사님 오늘 사용할 컬러가 어떤 거죠? 네, 오늘은 비비드 라인에 있는 쿠퍼의 오렌지와 푸쿠시아의 핑크 그리고 레드라는 빨간색 컬러와 퍼플이라고 하는 보라색 컬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전에 했던 요 컬러를 대비를 해서 요 컬러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파스텔 컬러를 표현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리프트 크림을 혼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흰색 물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흰색 물감을 더 넣으면 넣을수록 조금 더 파스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 푸쿠시아라는 컬러를 봐주시면 약간 핫핑크스러운데 리프트 크림을 혼합을 하시면 약간 딸기우유 같은 핑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실 겁니까? 비율은 최대 10대 1의 비율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비율은 별로 권장해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색상이 깨지나요? 색상이 너무 흐려져가지고 모발에 도포를 했을 때 많이 표현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잡아낼 건 리프트 크림이 10, 네. 그러니까 흰색 물감이 10, 나머지 필요한 원색은 1, 네. 이 비율로 해서 오늘 검정머리와 흰머리에 도포를 해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파스텔 컬러가 어느 정도까지 표현이 되는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혼합이 다 끝이 났고요. 색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쪽에 있는 컬러는 리프트 크림 10의 쿠퍼 1이라는 색상이고요. 두 번째 색상은 리프트 크림 10의 레드 1이라는 컬러고요. 세 번째는 리프트 크림 10 푸쿠시아 1, 마지막은 리프트 크림 10의 퍼플이라는 컬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래 레드라는 컬러는 이렇게 선명한 레드를 가지고 있는데 리프트 크림하고 혼합을 하면 채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어는 이렇게 페어끼리 모든 색상이 혼합이 가능하며 물감처럼 색상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도포가 끝났습니다. 30분 정도의 시간을 볼 거고요. 그런데 그 동안에 페어에 이제가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에 왜 페어는 이제를 4가지로 만들어 놨는지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이제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레벨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페어 같은 경우에는 스타터가 4종류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베리 소프트부터 스트롱까지로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잠시만요, 원사님. 지금 페어의 이제는 명칭이 틀리네요. 네, 3% 맞아요. 6%라고 되어 있지 않고 네. 금방 베리 소프트, 네. 소프트 이런 식으로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프로테이지에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맨 앞쪽에 있는 베리 소프트 같은 경우는 타사에서 얘기하는 한 1.5% 정도, 소프트는 3% 정도, 미디움은 6% 정도, 스트롱은 9% 정도의 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프로테이지로 환산하지 않고 베리 소프트부터 스트롱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페어 같은 경우에는 탈색제 대신이기 때문에 1.5%의 베리 소프트나 3%의 소프트를 사용하셔도 다 톤 업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헷갈리실까봐 따로 이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페어는 무조건 톤업의 제품이니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1.5%이더라도 얘는 기존의 염색약 이제처럼 톤 다운이 아니라 무조건 톤업으로만 쓴다. 이걸 꼭 명시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를 설명하신 이유는 뭐죠, 강사님? 자, 이제가 이렇게 네 종류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를 선택해서 사용하라고 좀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우선 베리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 1톤에서 최대 2톤 정도의 톤업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제일 높은 스트롱 같은 경우는 최소 5톤에서 최대 7톤까지의 톤업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혹은 모바일 컨디션에 따라서 스타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강사님. 기존에 우리가 탈색약과 비교를 한다면 탈색약으로 발라서 내가 톤을 최대로 둘 거야 하면 탈색약을 시간을 최대로 뒀다가 아니면 탈색약으로 조금만 올려야지 하면 탈색약을 시간으로 조절을 하는데 그럼 페어는 네. 시간 조절이 아니라 이제를 선택하라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모발은 염색이 되어 있지만 좀 어두운 경우고요. 옆에 계신 소장님의 경우는 이제 탈색하시고 염색을 하신 경우여서 베이스가 좀 밝은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저처럼 어두운 모발은 미디움 또는 스트롱처럼 좀 톤업을 많이 높여줄 수 있는 산화제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옆쪽에 계신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미 베이스가 높여져 있는 상태에서 톤 정리만 하시면 되시니 베리 소프트 혹은 소프트의 산화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강사님 이제에 따라서 페어가 아무리 손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에 따라서 손상도가 좀 차별화가 있나요? 네, 약간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바일 컨디션에 따라서도 스타터를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소프트나 베리 소프트로 갈수록 손상도는 더 없다라고 네. 생각하면 될까요? 네, 없지만 원장님들이 순성도가 없어서 낮은 산화제만 쓰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베이스에서 한 번에 톤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손상도가 없으실 것 같고요. 좀 낮은 산화제로 두 번의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손상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높은 산화제, 낮은 산화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탈색을 잘 하시는 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금방 강사님께서 낮은 산화제로 두 번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강한 산화제로 한 번을 쓰는 게 오히려 손상도는 적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게 정답인가요? 네, 맞습니다. 낮은 산화제로 두 번의 데미지를 입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높은 산화제로 한 번에 톤업을 시키시는 게 데미지가 더 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기존에 탈색약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탈색을 하시면서 9%나 12%를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탈색을 하시면서도 6%나 3%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손상도가 없다고 낮은 산화제를 쓰시는 것보다 차라리 한 번에 이제가 높은 걸 쓰셔서 톤업을 시키는 게 오히려 손상도는 적다라는 거라고 이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방치 타임을 보고 저희가 세척을 하고 모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시술이 끝났습니다. 검정 머리와 그 다음에 흰 머리에다 아까 말씀드렸던 10대 1의 비율로 해서 시간은 30분 정도만 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검정 머리에서 리프트 크림과 푸크시아를 탄 컬러, 그 다음에 검정 머리에서 리프트 크림과 퍼플을 탄 컬러, 검정 머리에서 리프트 크림과 레드, 검정 머리에서 리프트 크림과 쿠퍼 이렇게 나온 컬러는 옆에 대비해 보시면 흰 머리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카메라에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반사빛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스텔 컬러를 원하시는 고객한테도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똑같은 레시피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모발 베이스에 따라서 채도를 좀 조절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오늘은 리프트 크림 10에다 색상을 1을 탔는데 다음에는 리프트 크림 1, 색상 1 이렇게도 타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리프트 크림 3, 색상 1 아니면 리프트 크림 5에 색상 1 이 정도 비율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원색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들한테는 이런 파스텔 컬러도 많이 권유를 해줄 수 있는 게 페어의 또 특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모든 색상을 혼합 사용 가능하셔서 물감처럼 다양한 색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뒤로 빼줘. 인쇄만하게. 강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잘 쓰고 있는 페어의 이제 장점들과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스타트 산화제가 지금 저희가 쓰다가 만약에 모자란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인지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산화제가 눈에 보여서 다른 쿠프를 써도 되는지 여쭤볼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결론은 다른 브랜드의 산화제를 혼합하시는 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페어는 이렇게 스타터가 정해져 있는 이유가 화학사가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한 연모제여서 그에 맞는 산화제를 사용해 주셔야지만 정확한 톤업 그리고 정확한 색상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산화제를 믹스하시면 이러한 색상과 톤업이 조금 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예고입니다. 이제 파스텔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페어의 스타트에 대한 설명을 아까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페어 스타트에 따라서 또 레벨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그것 역시도 피스 작업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사님 다음 달에는 어떤 식의 작업을 정확하게 할 거죠? 다음 시술 때에는 버진몰을 4개를 준비해서 각각 베리 소프트, 미디움, 스트롱의 산화제를 이용해서 톤업이 되는 정도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역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